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녁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네, 더운데 선풍기 소리가 나면 음질에 방해가 될까봐 선풍기 끄고 제가 조금 땀이 나더라도 한번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라인까지 하고 명암 표시까지 해줬는데요. 오늘 명암 부분을 한번 짚어봐 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스케치할 때 썼던 레이어들을 다 지우고 오늘은 좀 어두운 색깔, 그림자랑 비슷한 색깔을 선택을 할까요? 선택을 해서 한번 음영 부분을 같이 표시를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먼저 표시를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하는 것을 항상 따라가다 보면은 발견하는 재미를 못 느끼시거든요. 발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맛집도 누가 뭐 알려주는 데만 가는 거랑 본인이 직접 찾아내서 그렇게 즐기는 거랑 그런 어떤 기쁨의 차이가 있는데, 창작 쪽의 분야에서는 직접 찾아내는 즐거움이 크고, 그게 또 이제 다른 사람과 나의 표현 방식이나 시각이 구분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어둠을 표시해 볼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3단계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밝은 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어두운 부분, 이렇게 3단계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간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이 크게 두 톤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오늘 가장 진한 부분을 더 진하게 여기에서 진행을 해서 표현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진해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크게 표시를 해도 되겠네요. 저는 이 부분 좀 그림자 같아 보이려면은 어두운 색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어두운 색은 지금 칠해도 표가 잘 안 나서 그거는 보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살짝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여기 책장에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러면은 중간 톤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조금 다른 컬러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좀 어두운 연한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 이렇게 그 가구나 대상 자체가 까만 부분은 그냥 아예 아주 까맣게 칠해 주시면 돼요. 네, 크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두울 거고, 사실 여기에서도 이제 구분이 또 되죠. 여기가 좀 더 밝잖아요. 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크게 두 톤으로 나눠 줄게요. 이제 이게 참 저는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이런 그림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해보시라고 하면은, 여기도 조금 어둡네요. 해보시라고 하면은 사실 톤 구분을 엄청 섬세하게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려간다는 건 뭐냐면 섬세한 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음영의 톤이 밝고 어두움,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은
그 음영에 대해서 감지하는 게 1, 그리고 10, 끝! 이럴 수도 있고 1, 5, 10 이 단계일 수도 있고 1, 3, 5, 7, 10 이렇게 세분화돼서 여기에 있는 톤들도 사실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톤의 변화가 굉장히 미세해서 정말 쪼개면 쪼갤수록 그 어두움의 스펙트럼이 정말 숫자로 담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사람마다 예민하게 인지하고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이 손으로 그게 표현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마 밝고 어두움 정도로만 인지하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이게 저는 좀 그런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아메바 수준. 아메바 수준인 거죠. 1 아니면 10.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자극만을 느끼신다면은 그 되게 단세포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갈 거는 어쨌든 사람마다 출발점, 그 어두움 명암에 대해서 느끼는 예민도가 지각하는 정도 출발점이 다 다르실 텐데, 거기에서 조금씩 그 예민함을 더 세분화 시켜가는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꼭 또 어느 단계까지 다 도달해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느끼고 지각하고 표현하는 정도에서 조금씩만 각자 더 나아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즐기듯이 부담 갖지 마시고 즐기듯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칠하는 영상을 남기고 싶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도 이런 때 이제 진짜 3단계로만 표현을 하면은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3단계로만 해보세요, 한번. 3단계로만 여기 이런데 어두움을 이제 표시하시다 보면은 이 어두움이 이쪽에 가까운 어두움인지 아니면 중간 톤에 가까운 어두움인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임의로 저랑 같이 보시고 저 그림 그릴 때 이거 똑같이 안 따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리 생각한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은 되게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고, 계획이라는 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두껍나? 근데 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칠하는 것들을 보는 게 막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저랑 한 번씩 이 구역들을, 이 면들을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제가 칠할 때마다 아, 여기가 어둡구나 하는 거를 한 번씩 지각한다, 인지해본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데도 살짝씩 넣어줄 수도 있고. 네. 대략 이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네, 10분이 지났네요. 얘네들을 지울 테니까 지우고 여기서 한번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장 어두운 데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사실 이 어둠 안에서도 보시면 여기가 더 진하고 여기가 더 밝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느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하얀 부분과 어두움이 이렇게 깔리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 효과가 뭘까요?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얗게 남겨져 있는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좀 어두움이 깔린 부분은 뒤로 후퇴되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 부분 칠하기 전에 이미지와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어두움을 여기서 건드려 줄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점점 더 어두운 공간을 가진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뒤로 후퇴를 하고 중간 톤인 부분은 중간에 있고 하얗게 남겨진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앞, 뒤, 더 뒤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입체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칠하는 동안에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감상해 주시면은 도움이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차이 안 둔다고 했지만 지금 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죠. 자연스럽게 톤의 변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진한 게 이 소파의 모서리 부분들,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들, 여기는 아예 안 칠해줬었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하얀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놓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 어두운 부분은 칠하면 되는데 밝은 부분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펜드로잉이니까. 여기에다가 중간 톤을 한번 이어서 연결을 시켜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곡선으로 지금 어두움이 잡히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어두움을 잡아주면은 이 이미지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더 까맣게 칠해줄수록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후퇴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그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심플하게 설명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구구절절히 다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리세요. 저 아이는 이렇게 그리세요. 이런 거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상을 보고 라인과
제가 이 스케치 단계에서 했던 식으로 라인을 따시고 그 다음에 명암을 눈에 보이는 대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그렇게 흔적을 남겨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은 어떻게 더 어둡게 하죠? 한 번 더 칠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칠해준 걸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는 태가 별로 안 나는 거. 저도 지금 어두운 부분을 굉장히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까맣게 칠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두 번 칠하는 걸로 그 어두움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선생님들이 보통 까맣게 칠하는 거를 저항감이 좀 있으세요. 까맣게 칠하는 거에. 그래서 한번 이 이미지 그려보시면서 본인이 까맣게 칠하는 거에 저항감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이게 제가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뵙고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봐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그 선생님들이 까맣게 칠하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으신 건지 어떤 다른 문제인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선생님들을 다 직접 관찰하고 봐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방송형으로 하는 컨텐츠로 만날 때는 네, 직접 본인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어떻게 노력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초기 단계에는 그냥 그래서 잘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면 초기 단계에는 무조건 그냥 까맣게 칠해보세요. 까맣게 칠하는 거에 대한 느낌이 그냥 칠하나 안 칠하나 아무 느낌이 없어지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지금 얘가 사실 이렇게 얌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삐져나왔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러줄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이거 매력적인가? 저는 혓바닥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선은 한번 다른 데를 좀 돌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조금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둡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의자 아래서도. 그럼 여기서는 의자 아래 의자 받침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고 이것도 사실 엄청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이 어둠 속에서 같이 묻혀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신데 지금은 완전 명확하지도 않게 좀 묻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그냥 아예 다 하나로 여기까지였나? 네. 이렇게 했지만 여기 보이는 어둠을 지금 아까 두 톤으로 나눈 것보다는 조금 더 표현을 해볼게요. 사실 그냥 그림자 표현할 때 여기 완전 다 까맣게 칠하셔도 돼요. 까맣게 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실 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따가까지 나중 이 그림 마지막까지 살려놓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의자 그림자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어두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 한 번 더 지나가면 된다. 그러면은 그 그림자 형태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눈에 본 것을 라인으로 표현하든 어두움은 또 이렇게 면으로 채워가든 그렇게 흔적을 내가 지각한 어떤 자극을 종이 위에 하나하나 옮겨 담는다.
그 가장 심플한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코끼리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엄청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되게 물을 많이 뺐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최근에도 제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들켰어요. 들키고 싶지 않아요. 생각 많아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스토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그 이야기 좋아하거든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은 이제 되게 처음엔 들었을 때 생각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네. 약간 뭔가 휴지통 비울 때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휴지통이냐면 특히 그 노트북이나 PC, 컴퓨터 혹은 아니면은 핸드폰에 데이터 쓰레기통에다가 넣은 거를 싹 비우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절차들이 자질구레하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들을 다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이 전시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림을 그리는데 전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우선 그린다. 공간을 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까요? 그림을 공간에 건다. 한 단계 더 추가하면은 사람들을 초대한다. 네. 그게 이제 큰 골자죠. 그래서 사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우리가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무엇이 나의 행동을 지연시키고 행동하기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어느 날은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많이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오래 묵은 나의 생각의 습관들을 많이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보면은 영향을 받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주기적으로 휴식도 중요하고 왜냐면 행동하는 거는 또 에너지가 많이 들고 나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사는 것보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저는 휴식이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또 더욱 느끼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의자 밑에 소파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어둡네요. 이 부분까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해주고 다음에 또 이어서 명암 까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서 꼭 그려보시고 어떠셨는지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후기를 남기려면은 본인의 그림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네이버 카페 같은 거를 개설을 해서 선생님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만약에 그리시면은 그걸 올리실 수 있는 어떤 온라인 공간을 마련해야 되나? 그 고민을 요즘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 내용을 공유하니까 혹시 들으시고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림을 올리고 서로 그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코멘트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시면 댓글에 좀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제가 힘을 또 내서 카페를 한번 운영하는 일을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살짝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톤을 넣는 과정이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톤을 넣기 시작하면은 사실 손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어두운 부분 보이니까 또 가가지고 칠하고 싶고, 여기 라인까지만 칠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조적인 공간, 그리고 여기 칠하면 또 여기 칠하고 싶잖아요. 여기 칠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얘네 이 의자 거리랑 팔걸이랑 의자 안쪽이랑 둘 다 밝으니까 평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한 톤을 깔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얀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한 톤 깔은 부분은 뒤로 후퇴된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원을 또 크게 그리는 거랑 작게 그리는 거랑 또 효과가 다릅니다. 크게 그릴 때 후퇴가 더 잘 돼 보일까요? 작게 그릴 때 후퇴가 더 잘 돼 보일까요? 저는 작게 그릴 때 후퇴가 더 잘 돼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원이 크면은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시선이 이 원 쪽으로 가겠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안 칠한 거보다는 좀 더 후퇴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옆면에서도 윗부분이 지금 더 어둡고 이 면에서도 윗부분이 조금 더 어둡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그림자까지, 의자 그림자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어떤 허들만 넘어가면 몰입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즐기기 굉장히 좋은 그런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이잖아요. 자꾸 보여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막 어디를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계속. 그래서 원래 저 오늘 10분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 30분 돼가려나 싶네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입체감 없이 그리는 카페 그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한 가지 스타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머릿속에 분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저의 약간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이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호응도를 봐가면서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욕심을 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는 비는 많이 안 온다고 하는데 햇볕이 뜨거우니까 온열 질환 걸리지 않게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봐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